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직접 겪은 채무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혹시나 채무조정을 신청할 예정인 분들께 신청 전에 몇 가지 유의할 점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종철 심사입니다. 제가 특히 요 근래 상담을 진행하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직접 겪은 채무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혹시나 채무조정을 신청할 예정인 분들께 신청 전에 몇 가지 유의할 점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한 고객께서 방문하셨는데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니까 차량 할부 대출도 있었고 그 해당 차량을 담보로 후순위 담보대출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융사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차량을 담보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고객께서는 고가의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차량 관련 대출에 대해서만 월 15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이외에 신용채무들을 채무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월 변제금이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해당 고객은 접수가 반려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보니 이 고객 상황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고가의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있는 이 고객의 상황을 이해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차량 매각을 권유드리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 할부나 차량 담보대출에 월 50만 원 이상 지출이 되거나 채무조정을 했을 때 예상되는 변제금보다 차량 관련 대출의 상환액이 더 클 경우에는 반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가의 외제차나 최근 2-3년 내에 대부분 금액을 할부로 구입한 그 신차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 매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상황에서 채무조정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차량 관련 대출에 월 50만 원 이상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나 아니면 원격 지출퇴근 등 그 차량이 이동수단으로서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차량 보유가 허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만 채권기관으로부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받고 오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되시는데요. 여기서 사회행위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도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채권기관으로부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이 돼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채무조정 진행이 어렵고 혹시나 채무조정이 확정이 되었더라도 패소가 되면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최근에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모친이 돌아가신 분이 오셨는데 모친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서 형제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셨던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 대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본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을 단독으로 정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사회행위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재산의 제3자 증여, 명의이전 등 이 자칫하면 사회행위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 및 연체 발생 사유를 꼭 밝혀야 됩니다. 채무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단순 생계유지 등의 사유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꼭 밝혀주셔야만 채무조정 신청의 당위성이 인정이 됩니다. 최근에 한 번은 채무가 억 단위로 있고 집중적으로 한 시점에 대출이 발생한 고객분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대출을 받았던 목적이 뭐였을까요? 라고 여쭤보니 단순 생활비로 쓰셨다고 합니다. 채권금융기관을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 단위의 채무를 생활비에 썼으니 동의해달라 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식이나 코인 등 금융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객께서는 아무래도 채무조정 신청 사유로 투자 실패를 이야기한다면 접수가 불가능하진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예정이시라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허심탄회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들은 채권금융기관이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소상히 명시해서
채무 조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한 사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들이나 채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한다면 충분히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꼭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